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화웨이 등 중국 기술 기업의 직원들에 대해 비자 제한 조치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각국을 향해 중국과 거래를 끊고 클린한 국가가 되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지난 3월 증권회사의 유동성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완화했던 증권사 콜 차입과 자산운용사 콜론 운영 한도를 다음 달부터 이전 수준으로 복원키로 했습니다. 또 7월 한 달 동안 일시적으로 완화했던 환매 조건부 채권 매매 규제도 정상화될 전망입니다. 올 들어 한국 주식을 외면해왔던 외국인들이 무섭게 매수를 하며 코스피 지수가 장중 2260선까지 돌파를 했습니다. 현재는 2248포인트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외국인은 장중 7천억 원을 넘게 한국 주식을 쓸어담고 있는 상황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의 통신 장비 업체인 화웨이를 향한 미국의 강도 높은 제재가 삼성전자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영국이 화웨이 5G 네트워크 장비 사용을 금지하면서 중국도 유럽 통신 장비 업체인 에릭슨과 노키아의 배제를 검토하는 가운데 삼성의 입지가 커지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해드렸다시피 화웨이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가 삼성전자에게 호재가 될 수 있다. 이미 삼성전자의 영업 실적이 잘 나오면서 어떠한 외부의 요인에도 삼성전자는 흔들림이 없다라는 부분을 지금 계속해서 증명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오늘 그런 부분들이 또 주요하게 지금 호재로 작용하는 모습입니다. 현 시각 58,200원, 4%가 넘게 올라가고 있고 장중에 5%가 넘게 급등하면서 우리 시장을 말 그대로 끌고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낙폭이 컸던 경기 민감주 위주로 오늘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대로 백신 관련주들은 오늘도 좀 옥석 가리기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급등락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외국인들의 매수를 조금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전일도 1,000억 원대 매수에 들어왔는데 오늘 올 들어 최고 금액으로 보입니다. 1일로 9,107억 원을 현재 매수 중입니다. 기관도 쌍끌이 매수를 지금 도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인들이 지금 팔고 있는 자금들을 외국인이 매수에 나서면서 우리 시장에 대해서 우호적인 환경 그리고 새로운 길이 또 열리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시각으로 시장을 좀 바라봐야 되고 어떤 부분으로 종목들을 바라봐야 되는지 하나하나 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상담 활짝 열려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 하단에 나가죠. 그리고 023153-2611, 2612번을 통해서 전화 주시면 또 바로 저희가 전화 상담 2시 50분부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객장 상황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디지털 컨설팅 팀의 김현겸 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현재 객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들이 강한 매수세를 동반하면서 지수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와 마찬가지로 삼성전자가 지금 지수 대비 아웃퍼폼을 크게 하는 그런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일단 외국인들이 IT 섹터 위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시총 상위주 위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총 상위주 중에서 오늘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는 종목은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두 종목밖에 없습니다. 이 두 종목도 지금 마이너스 0.4%, 0.2% 최근에 현대차, 현대모비스가 다른 어떤 대형주보다 더 먼저 상승했다라는 점에서 오늘 외국인 역시 시총 상위주, 큰 종목 위주로 좀 들어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피에서 수급을 보면 외국인이 삼성전자 우선주, 삼성 SDI, 카카오, 네이버, 삼성전기 중심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 우선주, 네이버, 삼성 SDI를 중심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철저하게 초대형주 위주로 기관과 외국인이 대응하고 있다는 점 눈에 띄는 점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외국인은 이오테크닉스, 원익 IPS, 실리콘웍스, 서울바이오시스 중심으로 매수가 들어오는데요. 이들 종목 전부 IT 종목이죠. 기관 역시 원익 IPS, 미코, LNF, 레고캠 바이오 중심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시장을 그렇다면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해 주신다면 또 뭐라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외국인의 대량 매수 속 삼성그룹 대형주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또 그걸 좀 더 확대시키면 코스피 이 업종 대표주들이 대부분 상승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진짜 시세 잘 나오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다면 내일 시장은 또 어떻게 전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제가 어제도 내일장 전망에 그러니까 오늘을 말하는 거겠죠. 예. 외국인 수급 체크 및 대형주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맞아요.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 수급을 내일 역시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전반적으로 글로벌 큰 자금 이동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죠. 금값은 연일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최근 어제는 비트코인까지 큰 폭으로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을 뜻하는 바는 바로 달러 인덱스 약세를 통해서 이 해지성 그런 자금 이동이 있다라는 거죠. 디지털 안전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비트코인, 그리고 실물 안전 자산인 금값, 그리고 이런 이머징 달러 약세를 해치할 수 있는 이머징 쪽의 매수, 이런 것들이 뜻하는 것은 지금 큰 자금 흐름이 변하고 있다. 위험 자산 쪽으로 들어오면서도 또 해지성 자금 역시 크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한마디로 유동성 장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기 때문에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지금은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하지만 오늘도 보시면 외국인은 9천억 원이 넘게 매수를 하고 있지만 기관은 130억 원 매수밖에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기관 역시 아까 제가 수급 체크에서는 삼성전자나 이런 대형주 위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얘기는 중소형주는 좀 철저히 매도 대응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내일 역시 대형주 위주의 매수 확인이 필요하고요. 거기에 또 대형주가 좀 확대되는지, 지금은 초대형주만 상승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 이제 2등주까지 확대가 되는지 그 부분을 좀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쏠림 현상이 한마디로 좀 수급적 쏠림이 완화되는 부분을 체크를 하자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DB금융투자 김현겸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이 시각 특징주 바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경 캐스터입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는 미국의 신규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과 핵심 기술 기업주의 강세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코스피가 외국인 매수세에 힘입어서 1% 넘게 오르고 있고요. 코스닥은 오늘도 800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시각 특징주들은 어떤 게 있는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이 시각 종목 핫3, 고려아연, 현대로템, 한빛소프트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은 가장 먼저 현대로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소 리포머 공장을 건설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현재 현대로템 9% 넘게 오르고 있고요. 거래가 17,450원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오전 11시는 조금 앞두고 수직 상승하면서 장중 최고가 19,000원까지 터치했습니다. 현대로템이 의왕연구소 부지에 수소 리포머 공장을 건설하고 본격적인 수소 충전 설비 공급 사업에 나섭니다. 기존 공장을 개조해서 연간 20대의 수소 리포머 제작 능력을 갖춘 공장을 건설한다는 계획인데요. 수소 리포머는 천연가스에서 수소를 추출하는 수소 충전 인프라 구축의 핵심 장치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대로템은 10월부터 본격적으로 공장을 가동하고 향후 수소 리포머 수주량에 따라서 공장을 확대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종목 만나보시죠. 오늘의 두 번째 특징주는 한빛소프트입니다. 정부의 VR, AR 규제 완화 기대감에 관련주들이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한빛소프트가 현재는 28% 넘게 가격 제한폭 가까이 올라갔고요. 거래가 3,635원입니다. 하루간의 등락폭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장중 상한가를 터치하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고점 대비 상승폭을 조금 줄였습니다. 정부가 다음 달 3일 열리는 제1차 규제혁신 현장과의 대화에서 가상현실, 증강현실과 관련한 규제혁신 로드맵을 발표합니다. VR과 AR 적용 분야를 현재 게임과 교육훈련 중심에서 문화, 제조, 교통, 의료 분야까지 확대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는 입장인데요. 한편 한빛소프트는 VR 게임 전문 업체인 스코텍 엔터테인먼트와 두 건의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하면서 VR 관련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특징주 만나보시죠. 세 번째 종목 고려아연입니다. 귀금속 가격의 상승 랠리에 오늘 고려아연이 시장의 주목을 받는 모습인데요. 현재는 0.93% 소폭 올라주면서 거래가 43만 4,500원에 형성돼 있습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상승 출발했던 주가가 오후 들어서 혼조세를 보였고요. 현재는 강보합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금 가격이 최근 5거래일 동안 급등하면서 연일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과 미중 무역 분쟁 재점화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가 우려되면서 투자자들의 금 선호 심리가 커지고 있는 건데요. 이처럼 금값과 은값이 함께 오르면서 비철금속을 생산하는 종합재련기업 고려아연이 수혜를 입는 모습입니다. 하반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오늘 매수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특징주의 정보경이었습니다. 네. 이슈 이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의 허반석 전문위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뭐 이 부분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삼성전자가 올라가고 있고요. 초대형주들 올라가고 있다라는 부분 시장에서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이고 지수도 가는데 일단은 제약바이오들은 희비가 엇갈리고 있어요. 특히나 네, 신풍제약이 이슈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건 주가가 6,000원에서 지금 10몇만 원까지 갔었단 말이죠. 지금 보니까 현 시각으로 주가가 신풍제약이 65,000원이에요. 반등이 저점 대비해서 한 10% 이상이 나온 부분이 이 정도거든요. 한 20% 가까이 나오는 것 같은데 어때요? 지금 뭐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관련주들의 희비가 계속 엇갈리고 있는데 대응도 그렇고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쪽은.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신풍제약을 단편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예. 이유 없는 급등에는 이유 없는 하락이 바로 따라오게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중소형 제약바이오 그리고 특히나 우선주까지도 이유 없는 급등들이 나왔죠. 일전에 삼성중공업 그쵸. 우선주처럼 예. 이유 없는 급등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런 급등주를 따라가시는 분들이나 급등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수익을 내면 참 다행입니다. 그런데 선수들이 아니면 세력이 아니면 이 부분을 개인 투자자가 따라가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한탕주의보다는 가치 투자 그리고 한탕주의보다는 우선주보다는 그래도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을 살펴보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펀더멘털이나 모멘텀을 좀 체크를 하고 요즘 시장에서 뭐 PBR, PER 잘 안 본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참고를 하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뭐 급락 나온 쪽을 보니까 조금 더 살펴보면은 뭐 신일, 신풍 이렇게 뭐 덱사메타손 관련주 아니면 뭐 이렇게 계속 관련주들로 엮여서 올라가는 그리고 뭐 임상에 들어갈 것이다라는 얘기들이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사실 코스닥 쪽이 올라간 부분도 분명히 있었는데 이 부분이 갑자기 좀 이슈가 있어서 급등을 한 건지 이슈가 아니면 있어서 지금 급락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조금 더 명확하게 봐야 될 것 같은데 백신이나 치료제들의 개발 상황을 좀 보면은 조금 해결은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래서 백신과 치료제 부분이 있고 예. 그리고 진단 키트와 진단 시약 관련이 부분이 있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나눠서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백신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디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냐면 미 국립보건원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7월 10일 기준으로 약물 임상 시험은 1,060건, 예. 그리고 3월 11일 기준으로는 56건에서 7월 10일 기준으로 약 18.9배가 증가한 1,060건으로 증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연구자들이 하는 임상이 있고 제약사들이 하는 임상이 있고 미 연방정부가 지원을 통해서 하는 임상들이 있는데 그래도 제약사나 연방정부의 지원보다는 연구자들, 기존의 백신과 분명히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에볼라, 지카 바이러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백신 연구나 치료제 연구는 꾸준히 해왔던 연구자들의 임상이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글로벌 제약사로 짚어보면 길리어드나 로슈, 사노피, 화이자, 모더나, 존슨앤존슨까지 글로벌 제약사들이 진행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특히 중소형 제약바이오주들이 급등이 나왔다. 그것도 연일 이어갔다. 단편적인 예로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 셀트리온이나 이런 제약사들에서 치료제나 백신이 당장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세계적인 연구 추세나 세계적인 공조를 통해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급등 나오는 주, 특히 치료제나 백신이 우리나라에서 나올 것이다. 이런 부분으로 가치 투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일단은 뭐 임상에 대한 얘기들도 있잖아요. 뭐 지금 뭐 보니까 부광, 엔지캠, 신풍 다 이상 정도는 지금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이 부분들을 한마디로 우리나라도 높은 기술력이고 뭐 애국심도 그렇고 나오면은 자국민에게 먼저 돌아가긴 하지만 뭐 이번엔 꼭 됩니다. 이런 광고성이나 아니면 그런 기대감을 갖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치료제 현황을 보면 예. 부광약품, 엔지캠 생명과학,
신풍제약, 종근당, 크리스탈지노믹스, 대웅제약이 치료제 부분에 있어서 적어도 이상을 진행 중입니다. 7월에도 신규로 임상시험 허가가 난 곳이 크리스탈지노믹스와 대웅제약인데 예. 임상 2상이 지났다고 해서 바로 치료제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임상 3상을 지나야 되고 3상에서 대부분 기업들이 말하는 우리 기업의 3상의 주의사항입니다 하면서 자율공시를 낼 때가 있는데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통과 확률이 10% 정도다. 이 부분이 통계적인 수치이므로 그 부분을 참고하고 주의해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공시들이 나오기 때문에 투자자분들께서도 그런 부분을 유의해서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코로나 백신이나 치료제 쪽을 봤고요. 반대라고 봐야 되나요? 하여튼 뭐 진단 시약 키트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는 검사를 해가지고 유무를 알려주는 곳이고 네. 우리나라가 이 기술력만큼은 진짜 독보적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확실하게 나와 있는 것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2차 유행이 팬데믹이 오다 보니까 네. 주가가 엄청나게 잘 가고 있습니다. 시젠 지금 뭐 20만 원 그렇죠. 넘어섰고요. 예. 뭐 수젠텍도 그렇고 진매트릭스도 그렇고 다 그렇거든요. 이쪽은 강세 흐름이 조금 더 지켜봐야 될까요? 네, 그래서 진단 키트나 진단 시약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완제품이 있고 수출도 진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2차 팬데믹 우려 때문에 앞으로도 생산량을 늘려가면 늘려갔지 줄이지 않을 거고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 러브콜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코로나19 관련 최외 진단기라는 범부처 의료기기 산업 종합정보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해외 바이어나 기업들, 국가들이 이곳에 접속을 해서 우리나라에서 만들고 있는 진단 키트나 시약들을 공급하는 업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클릭만 하면 그 회사의 외국인 직원이 외국어를 통역할 수 있는 직원들이 상담을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진단 키트, 시약들을 해외에 수출할 수 있도록 범부처적으로 기업과 정부가 함께 실적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이렇게까지 좀 보면은 진단 키트 관련해서는 그렇다면 조금 더 저희가 지금 괜찮다고 보시는 거죠, 결론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조금 이제 장황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예. 결론적으로 그 중에서도 조금 탑픽이나 앞으로도 괜찮을 것이다라고 보는 종목들이 있으십니까? 네. 혹시나? 오늘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시젠입니다. 예. 시젠 같은 경우에 제가 신풍제약이나 제약바이오들의 급등에 대해서는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젠 같은 경우만 해도 앞으로 그리고 2분기 실적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발표될 것이라고 많은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지속 중이고 2차 팬데믹 말씀하신 대로 언제 올지 모르고 지금이 2차 팬데믹인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이전에도 시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기술력이 높은 기업이었습니다. 하나의 진단 플랫폼을 가지고 여러 가지 바이러스들이나 시약들을 가지고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그런 이미 플랫폼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시젠에서도 그런 부분들 분자진단 검사 부분에서는 굉장히 모멘텀이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가총액이 어제 기준으로 5조 4천억 정도에 불과했는데 업종 PBR이 대부분 200배 이상입니다. 시젠의 PBR은 약 30배 정도 수준인데요. 앞으로 다른 대형 제약사들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비교해 보았을 때 시젠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2분기 매출이 2,600억 원 이상, 영업이익이 1,700억 이상 주어진다면 장기 보유 관점에서 손절가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손절가 없이 조정 시 특히 매수를 유효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최소 35만 원 정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농우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농협이라고 하면 모든 분들이 다 알고 있는 농업협동중앙회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추나 종자 이런 부분들 수박, 무, 배추, 종자 6종 연구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가치 투자 그리고 앞으로 성장성이 있는 부채 비율은 떨어지고 있고 유보율은 높아지고 있는 건강한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목표가는 14,000원, 손절가는 1,300원 이렇게 제시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탑픽주들 말씀해 주셨고요. 지난 시간에 현대로템을 말씀해 주셨는데 뭐 급등을 지금 보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좀 종목들 탑픽 종목들이 잘 가기를 저희가 함께 바라보도록 하겠고요. 잠시 뒤에 마감 임박 60분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슈 칼럼 바로 이어갑니다.
네,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 연결돼 있습니다. 소장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트럼프 대통령 얘기부터 조금 여쭤보면서 바로 출발할게요. 중국에 대한 지금 공세를 역시나 소장님께서 지난번에 이 길밖에 없어 보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날이 가면 갈수록 지금 세게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공간 폐쇄 추가적으로도 가능하다 밝히고 있고요. 일단은 미중 간의 갈등이 이렇게 심화가 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의 수위를 높여가는 와중에도 증시에는 영향이 크지 않은데 이유가 있나요? 네, 아마 증시는 지금 예. 미중 갈등이야 어차피 이거는 하루 이틀 이러다가 말 일이 아니라는 것은 세상이 다 알고요. 시장뿐만 아니라. 설령 11월 미 대선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되었건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승리가 되어서 정권 교체가 되든 간에 하늘에 태양이 두 개 있을 수 없잖아요. 결국 그렇다면은 세계 패권을 두고 양국 간에 계속되는 티격태격은 이어질 것이고 지금은 이제 좀 더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뭔가 여론조사에서 계속 밀리고 있다는 이런 상황 하에 그리고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조금 뭔가 계속해서 이 미국이 세계 최고의 확진자 수를 가지고 있고 이런 상황 하에서 그 책임을 갖다가 좀 떠넘기고 싶은 그런 모습들이 나오죠. 보내드린 슬라이드 첫 번째 보시면은 이제 WHO를 걸고 넘어집니다. 최근 들어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내용인즉슨 지난주 이제 런던에 가서 헨리 잭슨 소사이어티라는 모임에서 주최를 했는 비공개 모임에서 이 거브리어스서 WHO 사무총장 27년 선출될 때 중국과 거래가 이루어졌다. 그러다 보니까 이 WHO는 세계보건기구는 과학에 기반을 두지 않은 정치적인 기관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코로나19 대응에 실패했다. 이런 식이죠. 물론 여기에 대해서 WHO 사무총장의 또 반발도 당연히 있기 마련입니다. 근거 없다. 이런 식이고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19는 국경이나 이념, 정당을 존중하지 않는다. 정치와 당파주의가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 지금 가장 큰 위협 중에 하나가 이 팬데믹의 정치와 코로나19 정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뿐 아니고 하나 더 넘어가면은 총영사관 지난주에 있었던 얘기죠. 폼페이오 장관이 캘리포니아주에 예전 리차드 닉슨 대통령의 고향에 닉슨 기념 도서관이 있는데 거기서 또 연설을 하면서 조금 레토릭 자체는 무서운 얘기를 했습니다. 즉 이렇게 닉슨 대통령과 모택동이 만나면서 있었던 50여 년 전에 그 사건이 데탕트 이후에 이른바 중국을 포용하겠다는 이 정책은 끝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중국 정부라는 표현 대신에 중국 공산당 이런 표현을 썼고 시진핑 주석에 대해서 파산한 전체주의 이데올로기의 진짜 신봉자 중국은 세계 패권 장악에 나선 새로운 전체주의 독재 국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심지어 중국 인민들이 봉기해서 레짐 체인지를 갖다가 이뤄야 된다는 그런 식의 말을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시장은 어떻게 보면은 그거죠. S&P 500 한번 지금 보내드린 차트 한번 보신다면은 조금 이제 그동안에 많이 달려왔기 때문에 지난 6월 10일 날 FOMC가 있었을 때의 급락 그 이후에 FOMC 이전 레벨을 갖다가 조금 올라섰다가 지금 확실히 올라섰는가의 여부는 좀 불투명한 가운데 지금 제가 3월 23일 뉴욕 증시의 대바닥 이후 지금까지 또 피보나치 타임존을 펼쳐놓았더니 또 한 번에 이제 변곡 시점을 알려주는 또 선이 꺼지고 있죠. 이것이 결국은 우리가 목요일 새벽에 확인하게 될 FOMC. 특별히 FOMC가 뭘 내놓을 수 있는 건 없는데 그래도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내용이나 이런 걸 보면서 조금 신경을 쓸만하고 그거보다 장이 올라도 빠져도 FOMC 때문이라고 시황은 갖다 붙일 수는 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7월 말 8월 초로 넘어가면서 이제 추가 부양책이 어떤 골격을 갖추며 나올 것인가 하는 얘기죠. 지금 외신에서 나오는 얘기는 공화당 쪽에서 제안하고 있는 것들의 중요한 내용 한 두 가지가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기존에 봤던 실업수당에다가 600불 정도를 주당 600불 정도를 더 추가로 줬죠. 이게 굉장히 컸습니다.
이게 굉장히 컸는데 이게 7월 말로 끊기면은 나 이제 집세도 못 내요. 나 정말 뭐 큰일 나겠어요 하다는 우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는 와중에 공화당은 지금 이번에 제안한 거기에서 부양책 가운데에 600불씩을 주는 게 아니고 팬데믹 이전에 받던 임금의 70%를 보전해 주자라는 뭐 그런 안을 담고 있답니다. 자, 이렇다면은 저임금 뭐 예를 들어서 아닌 게 아니라 600불 정도밖에 주당 못 받던 사람들은 일하면서 이제 67, 42, 420불 받는 거고 주당 한 2,000불 받던 사람은 1,400불을 받게 되나요? 이런 식이라면은 얼추 계산상으로는 미국 정부가 져야 할 재정적 부담은 더 크다 하는 얘기가 있는데 뿐 아니고 또 1,200불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사인까지 한 수표 뭐 직불카드 이런 것들이 막 뿌려졌죠. 한번 이것도 한 번 더 하자 하는 그런 안도 담고 있답니다. 저 어릴 때는 무슨 뭐 대통령 선거인가 뭔가 할 때 집집마다 이렇게 동네 뭐 통장 이장충 되는 사람들이 고무신 돌리는 걸 저 어릴 때 본 기억이 납니다만 고무신 갖고는 이제 안 되는 시기죠. 적어도 한 1,200불은 뿌려줘야 되는 미국도 지금 선거 앞두고 미국 공화당에서 또 저런 안을 끄집어내네요. 언제까지 저렇게 사람들을 거지 건성으로 물들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저런 상황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지금 뭐 중국과 미국 간의 티격태격 하는 거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저렇게 걸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이게 하루 이틀 그럴 일도 아니다 하는 차원에서 조금 중국은 주춤주춤합니다만 미중 갈등 플러스 그리고 중국 당국에서 천천히 다지면서 오래 가자는 이런 뭐 고삐질이라고 표현했던 그 부분이 어느 정도 통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미국 시장 지금 지수물 흐름을 봐서는 그렇게 뭐 강한 어떤 반응은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결국 돈이 계속 말하는 거 아니야 하는 식의 그런 시장 흐름으로 여겨집니다. 우리 한국 증시는 지금 뭐 외국인들이 미친 듯이 현선물을 사기니까 지수가 확 올라가고 있고 그동안 또 열심히 사왔던 우리 개인들은 또 지금 차익 실현하는 모습을 보이네요. 2020년에 개인 투자자들 정말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정말 잘하십니다. 예, 영리해졌다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하는데 소장님께서도 뭐 같은 언급을 해주셨고요.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볼게요. 미국 증시에 이제 뭐 나스닥 쪽과 다우 일부를 마가라고 해가지고 기술주 묶잖아요. 마가도 요즘에 시원찮은 것 같은데 특히나 테슬라가 뭐 간밤에는 8% 폭등하긴 했는데 최근에 실적 발표 이후에는 주가가 그렇게 잘 가진 않습니다. 특히나 흑자가 4분기 연속으로 이어졌는데도 은근히 안 간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 이게 왜 그런지 좀 궁금하거든요.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테슬라는 핫하죠. 뭐 지금 우리 국내에서 이렇게 유관기관의 자료를 보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해외 주식 투자 열풍이 부른 가운데 미국 주식 많이 갖고 계시고 그 중에서도 테슬라가 아마 제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일 겁니다. 뭐 이 세상에서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가 테슬라밖에 없겠느냐. 또 나중에 세월이 가면은 뭐 테슬라보다도 더 디자인이 이쁘게 그리고 뭐 미국이든 한국이든 유럽이든 더 이렇게 또 기술적 측면에서 이게 뭐 대단한 기술도 아니니까요. 그렇게 쫓아갈 수 있는 회사들도 있으나 우선 투자하는 측면에서는 뭐 선점했던 효과 그리고 어떤 브랜드의 장악력 그리고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상당히 난 사람이죠. 인정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만들어내는 어떤 뭐 여러 가지 퍼포먼스와 또 스토리 메이킹 이런 것들이 통하고 있다고 보는데 테슬라 일간 차트를 보시자면은 기술적으로는 이해가 되는 어제 반등입니다. 즉 21선이 너무 빳빳하죠. 21선이 너무 빳빳한데 지금 같은 추세장에서 저렇게 우상향하는 기울기에 21선이 살아있고 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주말에는 또 데이브 포트노이 같은 친구도 만나지 않았습니까? 미국 대통령이 지난 3월까지만 하더라도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하던 친구, 피자 배달하던 친구, 이 친구를 갖다가 한 뭐 수백만 명의 팔로워를 데리고 개인 투자자들을 갖다가 이렇게 주도하다 보니까 백악관에 불러서 20여 분 남짓 동영상 찍어가며 그걸 갖다 동네방네 광고해가면서 만나고 하는 그런 또 퍼포먼스를 또 했습니다. 참 퍼포먼스라는 용어가 적당하네요. 그렇게 했으면은 뭐 테슬라뿐만 아니라 최근에 약간 휘태휘태했던 뭐 아마존 쪽으로 또 야 우리 포트노이 우리 대장도 만나줬는데 싶어서 또 이렇게 개인들이 들어가기도 했겠죠.
근데 정대개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느낌은 있습니다. 왜 최근에 2분기 실적이 아주 좋게 나왔는데 내용은 보시다시피 작년 이 기간에 4억 8천만 달러의 순손실에다가 주당 2불 31센트 손실, 이게 어쨌거나 순이익으로 전환했다는 것이고 4분기 연속 흑자, 그렇다면 이제 S&P 500 편입 가능성에서 제일 중요한 조건도 충족시켰고, 그렇다면 벌써 일각에서는 그렇게 된다면 뮤추얼 펀드를 비롯해서 지수를 추종해야 되는 쪽에서 못돼도 한 40조, 50조 우리 돈으로 그 정도는 또 들어오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또 못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 못 가는, 전고점을 쉽게 못 뚫는. 7월 13일 날 이 차트상에도 보이지만 윗꼬리가 달렸는데 7월 13일 날 뭔지는 모르겠으나 나스닥의 기술주들이 한 방 맞은 날이죠.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 슬라이드도 한번 보여주신다면은 연합인포맥스의 기사를 정리했습니다만 참 놀랍습니다. 지금 한 1,500불을 왔다 갔다 하는 이 테슬라 주가를 가지고 향후 전망이 2,500불 간다라는 전망에서 300불을 갖다가 주장하는 그것도 있다는 얘기죠. 참 놀랍습니다. 2,500불 간다는 얘기는 저도 지금 한번 주섬주섬 한번 그 스토리를 만들어 보려면 만들 수 있겠어요. 쌈박하게 테슬라 이래 해서 섹시하지 않습니까? 만들 수가 있겠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300불을 누가 제시했지 보니까 바클레이스의 어떤 애널리스트네요. 내용인즉슨 앞으로 수익성보다는 매출을 늘려야 할 것이다. 중국에서 생산한 모델 3 판매 제외하면 미국 캘리포니아 공장 매출은 30%나 감소했다. 상반기에 약 18만 대를 인도했지만 원래 50만 대 목표 달성하기 어렵겠다. 아무리 3, 4분기에 락다운이 풀리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밀렸던 어떤 소비 확산된다 하더라도 상반기에 18만 대인데 좀 그런 생각이 들죠. 상반기에 팔았던 거 2배는 팔아야 연간 목표를 달성하는 거죠. 그리고 최근 모델 Y, SUV 판매 부진이 조금 실적을 축낼 수도 있다. 이런 등등 내용인데 그보다 저는 그 아래 구름 표시했던 그 안에 들어있는 잉여 현금 흐름에서 다소 저는 좀 놀랐습니다.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하기로는 2분기에 테슬라의 잉여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6억 달러를 좀 넘을 것 같다라고 봤는데 실제 발표치는 플러스 4억 1,800만 달러입니다. 이게 마이너스의 규모가 생각보다 적더라가 아니고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돼버리면서 약 10억 불 이상의 차이가 나버리는 거죠. 여기서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애널리스트들이 그냥 숫자를 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도 판매 대수, 판매량, 원가 이런 정도의 계산은 어느 정도 하면서 잉여 현금 흐름을 발표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차이가 났다. 그렇다면은 제가 보기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월가의 애널리스트들도 요즘 저만큼이나 참 못 쫓아가고 시장을 뭘 내놓는 예상마다 다 틀린다면은 이제 이 제약 접든지 저 포함입니다. 아니면은 예전에 그 세계적인 에너지 기업 엔론도 그랬던 적이 있는데 미국이라고 테슬라라고 거기다가 약간 똘끼 있는 머스크 같은 저런 CEO라면은 이게 약간 장부 손댔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어쨌거나 놀랍네요. 지금 이 흐름 풍선은 아직까지 터질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풍선 버블을 연상시키고 있죠. 그렇게 하긴 하는데 워낙에 큰 풍선의 재질인 고무도 예전보다는 더 좋은 것 같아요. 2000년대 당시의 풍선보다 더 좋아 보입니다. 거기다가 그 풍선에 바람을 불어넣는 사람의 폐활량도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이번에는 지난 수년에 걸쳐서 QE 1, 2, 3 이렇게 하면서 뿜었던 돈을 단 4개월 만에 뿜어대는 연준. 거기에 디질세라 ECB, BOJ 할 것 없이 다 뿜어대고 있는 이 와중에 지금 이 풍선이 벌써 터지기를 조금 얘기하기는 좀 이른 거 아니냐. 그러나 언제든지 터질 수도 있는 거고요. 아직은 좀 더 부풀 수 있는 풍선에 누군가가 바늘이나 핀셋을 갖다 댈 수도 있는 거고요.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의도치 않았던 실수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냥 휘두르기만 할 뿐이지 찌르려고 하지는 않았는데 찌를 수도 있는 그런 정도의 그건 있습니다만 이 장 흐름이 가긴 갑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모처럼 외국인이 현선물에서 크게 사면서 이게
일본도 지지부진하고 뭐 대만도 그렇고 중국도 그다지 인상적이지 않은 가운데 오죽하면 CNBC에 대한민국 증시가 아시아 증시를 리드한다 하는 정도의 기사가 나올 정도로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뭐 2277 연중 고점이기도 하고 사상 최근에 봤던 우리가 고점이고 연중 고점이기도 한 거. 고지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보는 김에 한번 찍어야 되겠죠. 그러는 가운데 신 아니면 S 이런 식으로 하는 카지노들이 요즘 많지 않습니까? 제약주들 이런 쪽에서의 또 파티 내지는 뒤치다거리 이렇게 하다 보면은 또 시장은 또 할 얘기는 있고 하루도 심심치 않게 돌아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 여쭤보고 싶은 게 참 많은데 지금 시간이 좀 촉박한데 이 부분은 조금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짧게 좀 여쭤보고 끝낼게요. 어떤 부분이냐면은 조금 전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풍선도 커졌고 누를 부분이 많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천당 지옥으로 오가는 게 제약바이오 쪽입니다. 지금 어떤 종목은 빌 게이츠 회장이 한마디에 급등을 하고 어떤 종목은 갑자기 막 쭉쭉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약바이오 어떻게 봐야 되는지 전체적으로 개괄적으로 마지막으로 조금 부탁드릴게요. 네, 간략하게 말씀드리죠. 네. 모더나 주가 한번 보시죠. 네. 모더나 주가 보면은 여기서 지난 한 6월쯤에 한번 일상 실험해서 해가지고 한번 튀겨 먹고 그때 회사 임직원들 많이 털었는데 그때보다는 조금 더 올라왔으나 또 밀리고 있습니다. 지금 뉴스는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와요. 거의 인터넷 어디를 뒤지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밀고 있냐 신라젠이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쨌거나 돈도 많이 정부에서만 밀어주고 하는데 삼상 시험 시작됐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정도 흐름이고요. 문제는 이제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핵심 참모가 양성 판정을 받았다 하는데 저 정도에 비해서 우리 바이오는 더 날아갑니다. 진짜 대박을 터뜨릴 가능성이 현재까지의 스토리 전개만 봐서는 제일 높아 보이는 모더나 주가가 저 정도인데 녹십자 한번 보시죠. 월간 차트가 저렇습니다. 한 달 동안 60%가 오르는 시장.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개별 종목은 차마 언급하지 않는데 신풍제약도 한번 보시고 그냥 뭔지는 모르겠으면 신으로 시작하고 제약이 들어가서 그런가요? 신신제약도 한번 차트 한번 보시고 이 흐름입니다. 이 흐름인데 지금 이거는 어디 정상적인 흐름은 아니겠죠. 자, 바람 불 때 연날리고 물 들어왔을 때 노져라 하는 그런 흐름이긴 합니다만 우리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 본인의 취향이 난 저런 종목 짜릿하고 좋아하시는 분들은 모르겠으나 그러나 이 시장에 오래 머물고 있고 꾸준히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차트가 저런 모양을 보이는 종목들은 딜러스님들은 피하시고 우량 종목 장기 투자 관점으로 이렇게 연구하시고 돈을 갖다가 그쪽에다가 재우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예, 오늘 말씀은 소장님 여기까지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돈오 리포트 바로 이어갑니다. 예, 종목 이야기 해보는 시간입니다. 이주연의 돈워 리포트 샘플러스 이주연 전문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포트폴리오 상황 짚어보기 전에 운영 원칙부터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예, 나오고 있어요, 벌써. 편입 매수가는 지정가고요. 최대 5종목 포트폴리오로 편입 가능합니다. 수정 매수는 3회 제공해드리고요. 오늘도 2종목이 나갈 텐데 그중에 한 종목을 시청자 여러분께서 직접 투표를 해주시면 저희가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수익률을 또 바로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누적 수익률부터 종목별 수익률 살펴보도록 하죠. 자, 누적 수익률이 몇 %일까요? 현재 누적 수익률이 이제 나오기 전에 보면 다 파란불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수익률이 잘 나온 종목들은 순식간에 또 포트폴리오 밖으로 빠져나갔어요. 수익률 초과 달성에서 빠져나간 종목들이고 지금 현재 보유 중인 종목은 3종목입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한국화본, KCT 어제 편입을 했는데 조금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 2%에서 4%대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누적 수익률이 본격적으로 나올 텐데 여기 보시면 59.5%의 누적 수익률이 현재 달성이 된 상황이고요. 유나이티드 제약은 4.4% 마이너스 나면서 손절이 됐고요. 유비케어 한국알코올은 목표가 달성하면서 수익 실현 뒤에 포트폴리오에서 빠져나갔습니다. 다음 볼까요? 자, 다음 보시면 코리아 서키트, 코스모 신소재 전부 다 목표가 달성, 그리고 이글벳은 손절가 짧게 잡았는데 터치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보시면 또 있어요. 예, 동아화성, 국제약품, 은선물까지 모두 다 수익 달성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린 누적 수익률은 59.5%입니다. 또 있나요? 일양약품이 손절가 터치하면서 지금 수익률 마이너스 3.3% 기록을 했습니다. 모두 다 합친 누적 수익률 59.5% 확인이 되네요. 네, 수익률 봤고요. 지금 포트폴리오에 가지고 있는 종목이 3종목 나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한국카본, KCT 한 종목씩 AS를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유지현입니다. 오늘 스튜디오 드래곤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돌림이 좀 나와주는 모습이고요. 저점을 이제 조금씩 올리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금일 시장의 그 게임주들하고 엔터주들이 좀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었어요. 덱스터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강하게 움직이면서 이제 컨텐츠 관련 섹터들로 수급이 조금 쏠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지금 현재 IT 섹터 가면서 제약바이오 조정 나오면서 거기에 있는 돈들이 다른 섹터들로 이렇게 조금 수급이 순환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매수 관점으로 신규 매수 관점도 괜찮다 생각이 들고요. 이 종목 기존에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오늘 추가 매수 관점도 괜찮습니다. 하셔가지고 손절가는 그대로 84,000원 유지하고 이렇게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한국카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눌림목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5일선 저항을 살짝 받으면서 돌파를 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이 아침에 강했다가 오후 들면서 점진적으로 이제 조정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 역시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고 실적 발표 나올 때까지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손절선 이탈하지 않는다면 가져가시면 되겠고 지금 매수가보다 아래이기 때문에 음봉이 나오는 날 천천히 조금씩 1%씩 2%씩 이렇게 분할 매수해가는 전략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어제 추천드렸던 종목인데 KCT 어저께 이제 그 저항 부분까지 추천드리고 좀 매수가 살짝 들어왔는데 오늘 아침 시가부터 하락 출발해서 지금 누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는 이제 오늘 내일 정도 누르기가 끝나고 나면 한번 강하게 튀어주는 그런 그림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이제 삼각 수렴을 좀 만들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수렴이 끝나는 지점에서 방향성이 결정될 건데 이 화폐 개혁이라는 이 이슈 결코 단기간에 끝날 그런 재료가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신고가까지 가능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저께 방송 못 보신 분들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기에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KCT까지 AS 받아봤고요. 오늘 그렇다면 포트폴리오에 편입될 두 종목 후보군들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들인가요? 네, 오늘 준비한 종목은 1번이 서현입니다. 서현은 자동차 이제 인테리어 부품 같은 거를 이제 만드는 회사다, 이렇게 자동차 부품 관련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종목은 제가 예전에 한번 추천드려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크게 상승이 나온 종목인데요. 윤석열 대권 주자 관련주로 대선 테마로 들어가 있는 종목입니다. 장기적인 박스권을 저항 라인인 5,500원을 돌파하고 나서 지금 시세 강하게 나오다가 한 달 정도 지금 박스권 만들면서 기간 조정을 그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오늘 매수하면 좀 박스권 하단에서 매수하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준비를 했고요. 이번 종목은 유니온입니다. 유니온은 그 미중 무역 전쟁 반사이익 수혜주로 자회사가 유니온 머티리얼인데요. 유니온 머티리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페라이트 관련해서 이런 자성을 이용한 자동차 부품으로 히토류를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반사의 이익으로 올라가는 그런 종목이죠. 동사 역시 마찬가지 재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미중 무역 전쟁 수혜주 중에서 유니온 머티리얼 유니온이랑 이 두 종목이 지금 쌍두마차로 대장을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강하게 상한가를 2회 연속 올라갔던 종목이 유니온이고 이 종목이 현재 대장으로 신고가를 이제 갱신을 하면서 상승하는 모습인데 오늘 그 신고가 이후 당긴 눌림 자리라고 생각이 돼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두 종목이고요. 자, 1번이 서현, 2번이 유니온입니다. 어떤 종목을 포트에 편입하면 조금 더 수익률이 좋아질 수 있을지 시청자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1번 서현, 2번 유니온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집계하는 동안에 조금 더 투자 포인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만나볼까요? 네, 일단 서현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네. 서현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차트상 박스권을 이제 만들고 있는 모습인데요. 8월 말쯤에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낙연 총리라든지 이제 민주당 인사들 지금 김부겸이라든지 이제 이런 정치적인 이슈가 좀 있다 보니까 추가적인 이슈 이제 시장에서 이제 정치 테마 관련해서 이슈가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생각되고요. 현재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그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점, 이제 레임덕이 서서히 오기 시작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런 대선 테마들은 매우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박스권 하단에서의 공략하는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면 어떨까 해서 준비를 했고요. 유니온은 앞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앞서 방송에서 미중 무역 전쟁 관련 이제 이슈는 아무래도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 이제 그 전 대통령에 비해서 지지율이 지금 굉장히 좀 격차가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걸 메우기 위해서 어떠한 액션이 필요한 상황이고 지지율 반등을 노려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현재 미중 이제 중국과의 갈등을 갖다가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대선 때까지는 이러한 기조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 재료가 지속적으로 살아있고 신고가로 가는 만큼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생각되고 오늘 단기적인 눌림 지금 아랫꼬리가 생각보다 조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조정 시 매수하는 관점이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유니온까지 두 종목 들어봤습니다. 자, 두 종목 가운데 선정된 종목 나왔을 겁니다.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입니까? 시청자 여러분의 토픽은 유니온으로 잡아주셨습니다. 두 종목 다 테마성이 조금 있는 종목들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자, 위원님 유니온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투자 포인트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보도록 하죠. 네, 유니온은 종가를 일단 매수가로 가져가시고요. 전일 윗꼬리를 굉장히 강하게 달면서 조정이 많이 나왔는데 지금 약 고점 대비해서 11,000원에서부터 내려오면 약 30% 조정이 이틀 만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반등 시세를 노리는 그런 전략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종가에 노려보시고 지금 아랫꼬리가 좀 길게 나올 경우 내일 음봉이 한 번 더 빠질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저점 부근 7,860원 이하로 분할 매수를 내일 추가적으로 한 번 더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료가 살아있기 때문에 분명히 강한 반등이 한 번 나와줄 거예요. 그래서 목표가는 한 9,000원 부근으로 생각을 하시되 한 8,950원 정도 오면 정리를 하신다 생각하시고 손절가는 한 7,500원 정도 잡고 가져가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니온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서현에 대한 투자 포인트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 이용하시면 됩니다. 노란톡 접속 뒤에 서울경제TV 이주현 검색하시거나 QR코드 이용하시면 입장 가능하고요. 이곳에서 더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쯤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잠시 뒤에는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이어지니까요. 계속해서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